일본 국채는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일본 우익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일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 근거라고 믿고 있었던 경상수지까지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일본 우익들은 일본 정부의 채무가 GDP 대비 200%를 초과해도 국채가 폭락하지 않았던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인 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200%가 넘는 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단연 최고입니다. 2위인 이탈리아도 160% 정도이고 미국은 130%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우익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일본 국채는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경상수지가 오랫동안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국채의 90% 정도를 일본 내에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내에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일본 경제와 일본 은행을 믿고 있는 한 국채는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국채 폭락이나 채무 불이행 사태인 디폴트가 발생해도 일본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는 일본 국채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요인인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미국 등도 경상수지가 적자여도 국채는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일본 엔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종이를 수출하고 전 세계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미국 달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국은 미국 달러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식량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식량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게 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는 최근 30년 넘게 성장하지 않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그 나라의 능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로 나뉩니다. 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중 한 나라의 총수입과 총수출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서비스수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각종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료나 관광 등 여행 수지도 서비스 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득 수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 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 소득의 수입 및 지급의 차이를 말합니다. 위 자료는 최근 수년간 일본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를 합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5년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역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 해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뒷받침해온 것은 소득수지, 정확히는 1차 소득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무역이나 서비스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일본의 1차 소득수지를 무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 9월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IMF 국제수지 통계를 인용해 2020년 일본의 1차 소득수지 규모가 11년 만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일본의 제1차 소득수지는 20조 7,797억 엔이며 참고로 미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2020년 1차 소득수지는 1,816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1차 소득수지는 다른 수지를 압도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주체가 무역수지에서 제1차 소득수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는 이전의 수출로 버는 무역수지 흑자에서 투자로 버는 구조로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적자인 해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은 원유 등 자원가격 급등과 엔화가치 폭락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전체 경상수지까지 적자인 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일본의 경상수지는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2월은 매년 중국의 춘제 관계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 무역 흑자가 느는 달입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일본의 경상수지 2조 7,801억엔 흑자와 비교하면 흑자액이 40%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입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초에는 수입이 대략 6조엔대였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7조엔 후반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 가격 상승이나 엔화 가치 폭락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달러엔 환율이 1달러당 120엔을 넘어서고 원유 가격이 1배럴당 130달러 이상이 되면 2022년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42년 만에 16조엔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인 1달러당 116엔 그리고 원유 가격 1배럴당 105달러에서도 8조 6천억엔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도 있긴 하지만 자원가격의 고공행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과 현재 일본이 무작정 뒤도 안 보고 찍어내고 있는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는 일본의 국제수지 구조에서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일본이 앞으로 큰 구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나머지 6차례의 FOMC에서 각 회마다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급격해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장기 금리에 해당하는 10년물 국채 이율의 상한인 0.25%를 사수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엔화를 더 찍어내겠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국채 등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즉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향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지극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4월 14일 아베파 회의에서 방위비 확보를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정반대되는 정책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 등의 이유로 달러엔 시세가 1달러당 125엔을 돌파하며 엔화가치 폭락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층 더 나아가 일본의 무역 수지를 비롯해 경상수지의 적자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일본 경제의 취약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엔화가치 폭락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확대되게 됩니다. 일본은 낮은 생산성과 방대한 국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락하게 될 것이고 큰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